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23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가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찾아 흥행에 성공했고 안전과 친절 등 서비스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살림을 주제로 한 2023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가 폐막했습니다. 개막 전 입장권 단체 구매 외에 판매가 저조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관람객이 몰리며 당초 목표했던 132만 명을 훌쩍 넘는 145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전체 80%가 일반 관람객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직후 행사가 열려 안전과 친절 면에 더욱 신경을 썼고 관람객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이거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을 것 같고 어린이 교육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방울 전망대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고 살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관의 대형 미디어 아트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어하는 분야 내용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조명이 나오면서 영상 시청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나 주 행사와 관련성이 없는 지역 가을 축제 행사 위주로 구성된 4개 시군 부대 행사장의 방문객이 더 많았고 국제 행사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외국 관람객은 전체 관람객의 1.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조직위는 외국인 관광 인센티브에 참여한 숫자만 집계해 실제 참여는 더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 2만 명 이상이 이제 카운팅이 확실히 됐고 그 외의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국에서 이제 지방 정부나 또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엑스포 폐막과 함께 살림이 주는 미래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살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솔방울 전망대와 잣나무 열매 조형물을 제외한 엑스포 시설은 일단 모두 철거되지만 기대 이상의 흥행을 거두면서 당초 1회 행사로 기획했던 엑스포의 정기 개최 여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991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이후 방치됐던 고성 세계 잼버리 수련장은 엑스포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수한 환경과 입지 조건을 확인해 사후 활용 방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철원군수 주민 소환 절차가 본격화하며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주민 소환을 놓고 찬성과 반대 주민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 군청 앞에 주민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주민 소환 강력히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들었습니다. 반대운동을 추진한 철원 청년포럼의 대표는 주민 소환운동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수님이 확연히 드러난 범죄라든가 사건이 없고 지금의 이 주민 소환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명분도 없다고 느끼기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철원 청년 포럼은 지난해 9월 만들어진 단체로 현재 회원은 30여 명입니다. 주민 소환 청구 대표자는 며칠 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 소환 동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며 동의 서명을 받는 수의민을 현재 2배 가까이 늘려 서명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4일, 5일 전부터 서명 받기 시작해서 지금 한 30명 넘는 분들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인을 갖다가 지금 한 60명까지 이렇게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 청구서가 선관위에 접수된 것은 지난 9월 말. 그동안 철원 군수는 주민 소환 청구 대표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했고 청구 대표자도 철원 군수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주민 소환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주민 간 의견 대립도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첨예한 의견 대립은 주민 소환 동의 서명 수가 법적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다음 달 26일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2026년 지능형 교통체계, 이른바 ITS 세계총회 개최 도시인 강릉시가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ITS 세계 총회 벤치마킹을 위해 최근 열린 2023 중국 수저우 대회를 참관하며 본격적인 동향을 살피고 2026 한국 총회를 홍보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통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2026 ITS 세계총회 강릉 개최가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릉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차량과 차량, 주변 시설물의 정보를 나누며 로봇 발렛 주차, 긴급 차량 접근 경고, 추돌 방지 등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른바 CITS 기술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관광형 에어택시, 드론 배송, 자율 운항 선박과 다목적 자율 운항 셔틀 등의 첨단 교통 서비스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ITS 시스템과 연계 시설인 미래교통복합센터를 내년 5월까지 시청사 내에 건립합니다. 교통을 총괄할 뿐 아니라 방범, 환경, 재난 등 도시정보 통합 상황실로 구축됩니다. CCTV를 관장할 수 있고 모든 교통 신호를 관장할 수 있는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관제 센터가 여기 생깁니다. 생기면 우리 모든 지중화되어 있거나 5개로 눈에 보이는 그런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ITS 세계총회를 위한 대회의장 컨벤션 센터는 2026년 8월까지 건설합니다. 올림픽 파크 내에 마련되며 공연장을 곁들인 지상 4층 규모의 수익형 시설로 조성됩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강릉 아레나는 전시장으로 개조해 첨단 교통시설과 장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그동안 ITS 세계총회 개최에 사활을 걸었던 건 광역 교통 인프라의 대대적인 구축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정동진 나들목 신설, 국도 6호선과 7호선 59호선의 확장과 개통, 동해 북부선 삼척 강릉 고속화철도 개통, 서울 남부 쪽을 잇는 경강선 건설로 접근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회 조직회와 내년 7월까지 행정지원단을 구성해 지원 체계를 갖추고 정부, 한국 ITS 협회 등과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 기능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최근 중국 수저우에서 열린 2023 ITS 세계총회를 방문해 전 세계 ITS 산업을 종합 진단했습니다. 대형 UAM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UAM 기술이 상당히 좋다고 인정되는 곳인데 그런 UAM에 더 관심을 많이 갖더라. 강릉 ITS 세계총회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릉시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리며 약 90개국 20만 명이 참가해 장관회의 등 공식 행사와 학술회의, 전시와 문화행사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치 400조 원보다 59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교부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소득 가정 60만 원, 일반 가정도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가정만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로부터 받았던 지방 교부세가 대폭 줄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59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재추게 하면서 올해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는 16%, 부동산 교부세는 18%를 일괄 삭감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928억, 횡성군 547억, 영월군 491억, 평창군은 597억이 줄었습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강원도 교육청의 보통 교부금은 5천억 원 넘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2024년도 예상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 결국 각 시군은 기존 사업을 전면 재점검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대규모 사업도 시기를 나누어 추진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공약 사업과 주민 필요 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사전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삭감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지자체가 급격하게 예산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자체는 또 지자체 나름대로 그동안 좀 불려졌었던 거품이 끼었던 예산들을 좀 덜어내는 일명 지출구조 조정이나 재구조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11%가량 줄여 제출한 상황. 일선에서는 내년까지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심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농어촌 지역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고 교부세 의존도가 커 상대적으로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예산이 1조 원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도교육청의 주된 세입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1조 1,277억 원 줄어듭니다. 원인은 국가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454억 원, 지방세수 악화에 따른 지자체 법정 전입금 823억 원이 각각 감소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감액된 예산은 불용 예정액 등을 통해 충당하지만 내년에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5년 만에 강원도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만희 의원을 반장으로 9명이 국회의원에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입니다. 이번 강원도 국감에서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강원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태 등 전현직 도지사와 관련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 국정감사는 강원경찰청, 춘천지방법원,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립공원공단 등도 열립니다. 강원도에서 오염 수돗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수돗물 사고는 47건인데 이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춘천에서 수돗물 공급 밸브가 파손돼 장기간 단수가 이어졌고 지난해 5월 철원에서는 5천 세대가 넘는 가구에 탁수가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혈세 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채 상환 등을 촉구합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김진태 지사가 2,050억 원의 도민 혈세를 들여 중도개발공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준 뒤 상환 일정과 부채 대남으로 인한 부지 환매 의무 이행, 정확한 레고랜드 입장객 수, 수익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7.42%는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덕구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방대학 로스쿨 최근 5년 신입생 가운데 수도권 대학 출신은 평균 88.5%였습니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한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은 62.79%였고 강남 3구 출신 학생은 7.26%에 달했습니다.
강 의원은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과 지역 교육 격차 심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연구회인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가 강원도의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중간 점검을 벌였습니다.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강원문화재연구소는 중간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강릉, 강문, 진또배기 등 16건의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했고 앞으로 5건을 추가 조사해 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전과 전승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 부담을 공급과 매입업체가 함께 부담하는 제도로 올해 1월 상생협력법이 개정 공포돼 이번 달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연동제를 회피하거나 위반해 납품대금을 조정해주지 않는 등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춘천시가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사오는 도시민들에게 최대 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농촌이 아닌 곳에서 거주했다가 춘천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해 작년 1월 1일 이후 전입을 마친 세대주입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이사 목적의 차량 임차 비용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열린 항저우 아시안 패럿게임에 강원도 선수단 13명이 참가합니다. 보치아 세계 랭킹 1위의 정호원 선수와 휠체어 농구 대표팀으로 출전한 춘천 타이거즈 선수 5명 등 강원도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항저우 아시안 패럿게임은 2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4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프로농구가 개막한 가운데 원주 DB의 홈 개막전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부산 KCC를 상대로 하는 경기에 앞서 선수 스티커 증정과 포토부스, DJ 힙합 공연 등 다채로운 식전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2008년 입단 후 16년 동안 DB에서 활약한 윤호영 선수의 은퇴식도 이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DB는 지난 주말 열린 시즌 개막전이자 김주성 감독의 첫 공식 경기에서 고향 소노를 상대로 110대 89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역대 유엔 총회 의장들의 회원인 유엔 총회 의장협의회 총회가 내년에 강릉에서 열립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출범한 유엔 총회 의장협의회는 역대 유엔 총회 의장을 지낸 29명으로 구성돼 유엔의 활동 지원과 자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의장을 지낸 한승수 전 총리가 현재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 강릉에서 열리는 총회는 10월 중 3일간 열리며 특히 총회와 함께 관계 전문가와 화이트 해커 등이 참가하는 유엔 사이버 보안 행사가 펼쳐집니다. 동해시가 미래 비전을 담은 종합 홍보 영상물을 제작합니다. 동해시는 최신 관광지를 담아 홍보 영상물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들여 한국어와 영어, 일어 등 5개 국어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이미지와 새로운 시정 비전을 담은 종합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 중인 영상물은 3종류 9편으로 동해시는 시사회와 수정 보완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유치원으로 알려진 강릉 금천 유치원이 설립 100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월정사 강릉 포교당 관음사가 금천 유치원 폐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천 유치원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도시민 금악동에 개교해 지난 2021년까지 원생이 다녔지만 커지는 적자폭에 지난해 휴원에 들어간 뒤 시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하다 무산되자 올해는 결국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용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은 평창군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2022년부터 2023년 168억 원의 사업비를 배분받았고 투자 심사 등 사전 준비 절차가 대부분 끝나감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학령 인구 유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행복 플러스 학습센터는 설계 공모를 거쳐 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